안녕하세요. 저희 미래에셋 리서치 포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주제는 바로 전기차입니다. 우선은 대장주인 테슬라에 대해 단도직입적으로 여쭐게요. 박연주 연구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테슬라가 벌 수 있는 이 잠재적인 이익의 규모가 지금 현재 자동차 업체들이 벌고 있는 이익과는 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듯이 이 핸드폰이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면서 이 해당 업체, 1위 업체의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2007년 당시 1위 업체였던 노키아의 시가총액은 200조 원이 채 안 됐는데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의 1위인 애플의 시가총액은 2,000조 원이 넘습니다. 핸드폰이 스마트폰으로 진화하면서 그 자체의 부가가치도 높아졌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산업 전체의 시가총액은 훨씬 더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센터장님. 기억하시겠지만 예전 피처폰은 사실 그냥 전화만 하는 도구였었잖아요. 근데 스마트폰은 정말 PC가 필요 없을 정도로 온갖 일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핵심은 소프트웨어이고 그 소프트웨어를 애플이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저도 아이폰 유저인데요. 제가 앱을 다운받을 때마다 애플이 30%나 되는 수수료를 가져간다는 거죠. 맞아요. 이 본질적으로 애플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하드웨어 업체라기보다는 소프트웨어 업체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소프트웨어 기반 서비스 매출이 그게 바로 높은 밸류에이션의 원동력이 되고 있고요. 자, 그럼 이제 다시 전기차로 돌아와서 테슬라도 비슷한 길을 갈 거라는 얘기인가요? 네, 저는 테슬라의 이 자율주행 서비스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테슬라는 차를 파는 거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달에 20만 원을 내면 테슬라의 레벨2 자율주행 서비스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테슬라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매출이잖아요. 그렇다면은 마진율은 상당히 높겠는데요? 그렇죠. 부가가치 측면에서는 상당히 높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평균 영업이익률이 한 5에서 8% 정도 되는 산업인데요. 소프트웨어는 40에서 50%에 육박합니다. 당연히 밸류에이션도 자동차 산업은 평균적으로 PSR, 즉 매출 대비 주가의 비율이 0.5배에 불과한데요.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15배에서 20배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술이 더 발전하면 그림이 또 달라질 텐데요? 그렇죠. 테슬라가 개발하고 있는 도심 자율주행이 상용화가 되면 정말 우리가 아침에 출근할 때 집에서 회사까지 차가 운전을 대부분 하고 우리는 모니터링만 하면 되니까요. 너무너무 편해질 것 같습니다. 기술이 발전해서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해지면 이제 로보택시 서비스도 할 수 있고, 지금 핸드폰의 앱스토어 이런 것처럼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다른 업체들이 그렇게 엄청난 시장을 구경만 하고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럼요. 문제는 자율주행 같은 소프트웨어는 훨씬 더 어렵다는 거죠. 이 자율주행의 핵심은 엣지 케이스, 즉 좀 흔치 않은 상황에 대한 대응력이 가장 좀 중요한데요. 그런 측면에서 테슬라가 구조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여기 유튜브를 참고해 주세요. 네, 저 링크 자리 한번 꼭 보세요. 저게 저희의 실제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시장이라는 것이 항상 생각대로만 흘러가지는 않잖아요. 맞습니다. 스마트폰 혁명이 핸드폰 산업을 얼마나 크게 바꿔놓았는지 자동차 업체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폭스바겐 CEO가 직접 자동차 산업의 진짜 게임 체인저는 전기차가 아닌 스마트카가 될 거라고 이야기했죠. 차를 잘 알고 무엇보다 투자 여력에 막대한 자동차 업체들이 앞으로 얼마나 발전할지 주목해야 할 겁니다. 네, 저도 소프트웨어가 어렵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엔비디아와 같은 기술력 있는 빅테크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자동차 시장에 들어가서 자동차 업체들과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임러랑 엔비디아가 손잡은 거 보이시죠? 자동차 업계에서도 최고의 브랜드와 양산 능력을 갖춘 다임러와 최고의 AI 업체인 엔비디아가 결합한 작품이 24년에 나옵니다. 자동차 업체도 테크 업체도 열심히 하겠지만 테슬라는 조금 레벨이 다르긴 합니다. 뭐라고요? 아니 제 말은 애플이 스마트폰 시장을 장악할 수 있었던 비결, 그리고 지금 테슬라 인기의 비결은 그 무엇보다 고객을 감동시킬 수 있는 혁신성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바로 그 혁신의 아이콘인 애플이 자동차 시장에 뛰어드는 것이 그야말로 진정한 게임 체인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여러 섹터를 담당하는 애널리스트들의 얘기를 한꺼번에 들으니까 확실히 좋네요. 하지만 이제 우리끼리 그럴 게 아니라 실제로 마스크 씨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네, 제가 전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스크 씨, 뭐 하고 계시나요? 설마 그 옆에 그 테슬라 보신가요?
자율주행 테스트 중이에요. 우리 봇 공부시키려고 여기저기 같이 다니고 있죠. 오, 테슬라 본 너무너무 갖고 싶네요. 이 자율주행 테스트는 어떻게 돼가나요? 오, 지금 이 복잡한 길에서 비보호 좌회전하는 거 봤어요? 저보다 잘하는데요. 와우, 멋진데요? 근데 마스크 씨, 지금 우리가 테슬라 얘기 중인데 혹시 잠깐 오실 수 있어요? 그럴까요? 루프 타고 가면 금방이니까요. 잠시만요. 야, 마스크 씨, 그 많은 업체들이 지금 테슬라를 잡겠다고 다들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아, 그런 말 너무 많이 들어서 뭐 열심히 노력하면 전기차를 만들 수는 있겠죠. 아니, 정말 지구를 위해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자율주행 같은 소프트웨어는 쉬운 일이 아니라서요. 지금 자동차 업체들도 기술력 있는 업체들 대거 인수하고 있는데요. 제가 스마트폰 애널리스트로서 한 말씀 드리면 스마트폰도 OS와 같은 소프트웨어는 결국 두세 업체가 과점했어요. 최근에 자동차 업체들이 출시한 전기차도 소프트웨어 결함 때문에 생산이 늦어지기도 하던데요. 뭐 그렇긴 했지만 시행착오라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시행착오를 거치는 과정에서 자동차 업체들의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마트폰과 다르게 자동차는 개발 기간이 길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그런데 이 소프트웨어라는 것이 버그가 항상 있어서요. 소프트웨어가 복잡해질수록 그런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더 높아지고요. 만약 운전 중에 버그가 발생하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테크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동차 업체들이 엔비디아와 같은 회사랑 더 빨리 협력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리고 스마트폰 OS 시장이 두세 개 진영으로 과점화된 것은 결국 생태계 조성 때문이었어요. 플랫폼은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야 의미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빅테크와 협력하면 자동차 업체가 주도권을 잃는 거 아닙니까? 주도권을 가지고 가려면 결국 자동차 업체들이 소프트웨어를 직접 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선점 효과도 생각해야죠. 열심히 개발하는 사이에 테슬라의 시장 지배력은 점점 커질 텐데요. 그런데 엔비디아랑 협력하면은 테슬라를 이길 수 있는 겁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도 한땐 엔비디아 칩을 썼지만 이제 안 쓰는데요. 우리가 직접 개발했거든요. 도주라고 들어보셨는가 모르겠네요. 뭐 엔비디아도 필요하면 개발할 수 있습니다. 아직 수요가 없어서 안 만든 거죠. 그리고 그래봐야 테슬라가 자동차 몇 대나 판다고요? 전체 자동차 시장의 2%도 안 되지 않습니까? 엔비디아는 테슬라가 하는 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자동차 업체에 해줄 수 있습니다. 글쎄요. 우리가 왜 그 돈을 들여 도조를 개발했겠습니까? And this is real. I can't believe I'm holding 9 petaflops out here. 아무래도 여러 업체에 모두 공급하려다 보면 우리의 목적에 딱 맞게 만들기는 어려울 수 있죠. 저희가 해보니까 결국 자율주행은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얼마나 잘 처리하느냐가 핵심이더라고요. 하긴 애플도 M1 칩을 쓰면서 효율성이 엄청 좋아졌죠. 하드웨어를 컨트롤하지 못하면 소프트웨어도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수직 계열화가 필요한 거고요. 그런데 수직 계열화 잘하는 대표적인 업체가 또 바로 애플 아니겠습니까? 뭐 하긴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는 애플을 가장 유력한 경쟁자로 보고는 있어요. 뭐 그럴 수도요. 하지만 솔직히 조금 늦은 측면이 있지 않나요? 스마트폰이랑 자동차는 엄연히 다릅니다. 우리도 자동차 양산하다가 망할 뻔했어요. 제가 그때만 생각하면 눈물이... 그때 애플한테 테슬라 사라고 제안했었는데 그때는 만나주지도 않더라고요. 오 마이 갓.
아니 뭐 그래도 전기차는 내연기관 차보다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까? 이번에 폭스콘이 전기차 내놓은 거 봤죠? 애플이 주문만 하면 만들어주겠다는 업체가 줄을 쫙 섰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건 만들어보고 얘기해야 하지 않나? 생산 지옥이라고 들어보셨는가 모르겠네요. 제조 경쟁력도 애플의 경쟁력 중 하나니까 뭐 그런 건 걱정 마시고요. 무엇보다 애플은 10억 명이 넘는 아이폰 사용자들이 있어요. 저도 애플이 차를 내놓으면 아마 주문하려고 밤새서 기다릴 것 같은데요. 아이폰과 자동차의 결합! 얼마나 섹시하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그 이런 말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디자인이 애플은 정말 이쁘거든요. 그건 뭐 차가 그렇게 예쁠 필요 있나요? 자율주행이 중요하지. 어쨌든 애플카 실제로 된 게 뭐가 있습니까? 기사 보니까 자동차 회사들, 배터리 회사들이랑 이야기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던데요. 그리고 말이죠. 우리는 전기차 아키텍처 자체를 기가 캐스팅과 구조 배터리를 써서 바꾸고 있어요. We finally figured it out, and I think it's the way that all electric cars in the future will ultimately be made. It's the right way to do things. So it starts with having a single piece casting, or a single piece casting for the front body and the rear body. And in order to do this, we commissioned the largest casting machine that has ever been made, and it's currently working just over the road at our Fremont plant. We have the it's pretty sweet. 자, 이거 보이시죠? 우리는 이제 그냥 한 번에 찍어내요. 이런 구조가 아니면 경쟁력이 있을까요? 애플은 워낙에 비밀주의입니다. 다 만들어서 딱 내놓는 스타일이에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아마 내부적으로 완전 잘 준비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글쎄요, 뭐 지금부터 시작하면 한 25년에나 나오려나요? 우리 자율주행은 그때쯤 거의 완성되어 있을 것 같은데. 자율주행은 누가 먼저 데이터를 확보하느냐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군요. 분명한 거는 테슬라 덕분에 전기차와 자율주행에 대한 투자가 크게 늘어날 거고 기술의 발전 속도 또한 아주 빨라질 것이라는 점이죠. 맞습니다. 점점 더 많은 업체들이 열심히 해줘서 사람들이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마스크 씨, 우리 미래색 고객분들이 테슬라 주식 많이 갖고 있는 거 아세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확실히 투자자분들이 기술과 혁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미래셋의 모토가 Permanent Innovator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파괴적 혁신에 주목해야 되고 장기적으로 경쟁력 있는 글로벌 혁신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업계 최초로 글로벌 리서치 센터를 갖추고 혁신 기업들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물론 테슬라도 그 중에 하나이죠. 네,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우리의 혁신성을 이해해주는 투자자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알아봐주신 투자자분들 덕분에 지금의 테슬라가 있는 거죠. 저도 더 열심히 해야겠군요. 이제 돌아갈 시간이네요. 혹시 미국 가실 분 있나요? 여러분 모르셨겠지만 전 사실 홀로그램이에요. 엔비디아 기업 방문 때문에 이미 미국에 와 있어요. 테슬라와의 경쟁에서 테크 업체들이 보여줄 비밀 무기들도 아주 흥미진진할 겁니다. 이제 곧 미팅 시간이네요. 엔비디아가 준비하고 있는 비밀 무기가 뭔지 제가 파헤쳐보고 돌아가겠습니다. 멋지네요. 그럼 다들 건강하세요. 안녕. 네, 계속해서 깊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